안녕하세요. 천안필러 김영건 원장입니다. 방금 유튜브에서 필러 관련 영상 댓글을 보고 있었는데요. 필러는 무조건 위험하다. 필러 맞으면 얼굴 망가진다.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필러를 매일매일 시술하는 의사로서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면 필러는 제가 아는 시술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시술이거든요. 오늘은 필러에 대한 오해야 진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안전한 필러 시술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이 거울 보실 때 눈밑이 꺼지고 볼이 꺼지고 팔자 부위가 패인 거 신경 쓰이시죠? 이런 꺼짐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 속 지방과 골격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런 꺼짐이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림을 발라도, 마사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초음파를 해도, 고주파를 해도, 레이저를 해도 해결을 못합니다. 결국 외부 물질로 꺼진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보형물, 지방이식, 콜라겐 부스터, 그리고 필러. 실리콘 같은 보형물은 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나 이 귀족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고정이 안 돼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형물과 얼굴이 어울리지 않아서 제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방이식은 본인의 지방을 빼서 넣는 거니까 안전할 것 같지만 생착률이 30에서 50%밖에 안 되고 고르게 생착되지 않아 울퉁불퉁해지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부스터들은 정교한 시술이 어렵고 볼륨이 얼마나 생길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결절이 생기거나 조직이 섬유화되어 딱딱해지는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주베룩 시술 후에도 실명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이 혈관 사고에서도 100%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 반면 필러는 긴 시간과 역사가 증명한 가장 안전한 충전 물질이고 시술도 매우 간단합니다. 시술 결과도 용량을 넣는 만큼 나오니까 정교하게 원하는 만큼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무엇보다 만약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녹여서 없앨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필러를 왜 사람들이 꺼릴까요?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러에 대한 부정적인 콘텐츠들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수술을 홍보하려고 필러를 엄청 비하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필러를 하면 뼈가 녹는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필러에 대한 인식이 확 나빠지고 그 의사는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의사 선생님 지금은 본인 채널에서 필러 시술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필러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병원 마케팅이 목적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공장형 병원의 문제입니다. 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들이 박리담회로 무분별하게 시술을 한 결과들이 문제가 됐어요. 이게 한둘이면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의 공장형 병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필러에서 얼굴을 망쳤다, 필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돌게 된 거죠. 5분 만에 후다닥 놓고 다음 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이건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필러의 긴 역사 때문이에요. 필러는 다른 시술보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역사가 길다는 건 시술 케이스가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함정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필러 부작용의 확률이 0.01%고 다른 시술의 부작용의 확률이 1%라고 가정해 볼게요. 필러는 매년 10만 명씩 10년을 시술을 했고 다른 시술은 1000명씩 1년을 시술했다면 필러 부작용의 건수는 100건, 다른 시술의 부작용의 건수는 10건이에요. 이 확률은 필러가 100배 더 안전한데 숫자로는 필러 부작용이 10배 많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필러 시술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필러가 이동하고 처진다? 네, 잘못 시술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법이 있어요. 필러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표정 근육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웃고 찡그리고 말하면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필러가 밀려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필러 시술 후 3개월마다 그 부위에 보톡스를 권합니다. 근육 움직임을 줄여서 필러 이동을 막는 거죠. 보톡스는 주름 예방 효과도 있으니 일석이조예요. 시술 깊이도 중요합니다. 필러를 근육 아래 깊은 층에 넣으면 움직임의 영향을 덜 받아요. 주름 필러가 아니라면 최대한 깊게 시술하는 게 정답입니다. 필러 종류도 중요합니다. 진흙처럼 끈적끈적한 모노페이직 필러와 모래처럼 입자가 있는 바이페이직 필러가
수가 있는데요. 모노페이직 필러가 모양 유지가 잘 됩니다. 저희 천안 엘치 의원에서는 주비덤, 벨로테로, 유스필 같은 모노페이직 필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 시에 한 번에 과도한 양을 주입하면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 적절한 양을 주입하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로는 괴사와 실명 위험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죠. 하지만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괴사는 0.001%, 실명은 0.00001%의 수준이에요. 비행기 사고 확률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괴사는 필러가 동맥을 막을 때 생기는데 동맥은 부위별로 일정한 깊이에서 지나갑니다. 해부학을 정확히 알고 그 층을 피해서 필러를 주입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실명은 필러를 너무 강한 압력으로 주입할 때 생겨요. 필러가 역류해서 안구로 가는 혈관을 막는 거죠. 천천히 부드럽게 주입하면 실명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요?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가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젠틀하게 시술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필러 시술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해부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참고로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의사 등을 대상으로 기증 시신을 이용한 해부학 강의를 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보시면 해부학 교육 인증받았다는 인증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인증패 제가 드린 겁니다. 둘째, 병원에서 어떤 필러를 사용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점탄성이 높은 모노페이직 필러 제품만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검증받은 주비덤, 벨로테로, 유스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의료 행위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의사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기더라도 해결할 줄 안다는 것이죠. 저는 현재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의 충청지부장으로 충청권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 케이스들에 대해 의뢰를 받고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필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필러는 절대 위험한 시술이 아닙니다. 심지어 통증도 보톡스나 레이저 리프팅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의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 천안 엘치의원에서는 10여 년의 필러 시술 경험과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시술을 약속드립니다. 친절한 전문가 김영건 원장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엘치의원 김영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